저희 두 사람이 불법 현수막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사실 불법도 아니고 그냥 모든 현수막이 다 싫어요. 소신 발언. 네. 저희가 정말 싫은 현수막을 보면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게 하나 있어요. 제주시에서 1년 동안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리를 할 수 있는 수거 처리원을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초에 진행이 된다는 걸 저희 두 사람이 미리 알고 있어서 그 신청 기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 도시재생과에서 이 불법 현수막 수거 처리원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고를 좀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공고가 안 올라와서 막 직접 전화까지 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네, 언제 올라오냐 이렇게 어필도 하고 그리고 또 직접 가서 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불법 현수막 수거 처리원이 된다는 게 약간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불법 현수막이더라도 이게 개인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누군가가 그 현수막을 떼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재물손괴죄로 잡혀간대요. 네. 그 재물손괴죄라는 말이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직접 그걸 처리하려면 꼭 제주시 불법 현수막 처리원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두 사람이 다 2026 제주시 불법 현수막 처리원이 됐습니다. 근데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저희가 신나는 마음으로 너무 들뜬 마음으로 사업 설명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 하는 게 맞겠다. 라는 결정을 내리고 거기서 원래 서약서를 써야 진짜 정식으로 이제 처리원이 되는 건데 증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죠.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저희가 거기 가서 실망을 했는지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불법 현수막을 싫어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수거 처리원 합격 통보를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그니까요. 이제 우리 완전 무슨 FBI 요원처럼 증도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유쾌한 마음으로 교육에 갔는데 교육에 도착하자마자 약간 서약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왜 사인을 해야 할까를 설명해 주기보다 약간 사인부터 하세요라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 설명회에 또 나와주신 공무원분께서 사인 다 했으면은 종이를 주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인을 해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거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하다. 그 서약서에는 이 사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수거 처리원들이 건들 수 있는 현수막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그런 게 명시되어 있었고, 그리고 활동 가능한 지역이나 그리고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방식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물론 문서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차분히 앉아서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용은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게 납득이 됐냐? 하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일단 그것이 왜 납득되지 않았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현수막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합법 현수막의 범위가 좁은지 몰랐거든요. 저는 사실 모든 현수막이 다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에 달리지 않은 전봇대나 막 나무에 달린 현수막은 이건 뭐 무조건 다 불법이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나름의 규정이 계속해서 좀 자주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는 선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요. 오늘 좀 강소팟은 교육방송? 그런 느낌? 불법 현수막에 대해 우리 다 같이 알아보자. 네. 요런 느낌의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일단 놀랍게도 정치 현수막은 기본적으로는 허가 없이 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정치 현수막은 내버려 두고 정치 현수막이 아닌 현수막들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 뭐 그런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업 현수막이 있을 거고요. 종교단체에서 단 현수막도 있겠죠. 그리고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 게시 현수막도 있을 거예요. 저희 뭐 손녀가 어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하는 현수막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개인이 자신을 어필하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추석 잘 보내세요. 이런 현수막들. 수능 못 봐도 괜찮아. 화이팅 해. 이런. 근데 그런 현수막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불법입니다. 특히 현수막을 정식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게시대에 붙은 게 아니라면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주변 친구들이 많이 놀라요. 왜냐면 이게 불법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 현수막을 많이 붙여?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이것도 불법이야? 저것도 불법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제가 다 불법이야.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럼 이제 정치 현수막으로 가볼게요. 정치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 현수막이 합법인 건 아니에요. 정치 현수막이라고 불리려면 일정한 기준들을 만족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당이 좀 주체가 돼서 정당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게시된 현수막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소속이라고 누구나 이 정치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혹은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정도 되는 그 정당을 그 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처럼 정당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 다는 정치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게시 주체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게시 기간이 15일 이내여야 하고요. 그 게시 기간과 게시 주체 그리고 그 현수막의 관리 주체가 현수막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있어야 돼요. 합법 현수막이라고 달아놓은 것들만 봐도 그 아래 아주 작게 뭐 기간이나 뭐 누가 달았는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거의 안 보이는 폰트로 해놓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사각지대를 노린 것이 현수막에 꼭 기재해야 하는 그런 정보들을 어느 정도 크기 이상으로 적으세요라는 법률은 있어요. 근데 색깔이나 그런 거는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기준을 다 만족하더라도 이 현수막을 어디에 게시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이런 정치 현수막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다 달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 그런 곳에는 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근처, 소방시설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에는 달 수 없고 횡단보도 근처에 달고자 한다면 현수막이 게시되는 높이를 2.5m 이상 띄워야 돼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현수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신호등이 안 보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걷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뭐 이런 거 만들려고 지자체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큰 도로에 있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행자를 위해 게시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차에 타 있는 운전자를 위해 달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보다는 도로에서 잘 보이게. 게다가 놀랍게도 몇 년 전까지는 이런 정치 현수막은 심지어 개수도 상관없이 달 수 있었어요.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뭐 100개고 200개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다행히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법이 좀 더 개정이 되어서 더 좁게 말하면 정당 현수막인 거죠. 합법적인 정당 현수막도 읍면동별 2개 아래로, 만약에 한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땐 3개까지, 요렇게 개수 제한도 신설이 되게 되었대요. 저는 이렇게 법률이 까다로워지는 걸 보면서도 정당 현수막은 어찌됐든 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약간 변화도 정치인들은 현수막 달 수 있고 정치인 아니면 달지 말라고 하는 법이구나 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법이 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현수막이라고 해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당 현수막이 합법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정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좀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당 현수막을 보면 정책이나 시민의 행복, 건강 뭐 이런 것을 위해 달려있다기보다는 상대 정당을 비난하기 위해 달려있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내리거나 아니면 자기를 치켜 세우거나.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맞나? 저런 정당 현수막도 합법으로 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정당 현수막은 어느 정도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라서 저희의 세금이 그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하는 데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 세금이 저런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데에 쓰여도 되는 걸까?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방선거 120일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정치 현수막들을 달 수 없게 선관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최근 전주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선거가 120일밖에 남지 않아서 갑자기 길거리에서 정치 현수막들이 많이 사라졌다. 좀 더 엄중하게 관리를 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정치인 혹은 이제 예비 정치인들이 알아서 자기 현수막을 떼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은 선관위에서 법률로 딱 정해놓은 기간이 시작되면은 좀 더 모호한 글들의 현수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자기 얼굴을 넣어두고 대놓고 저 이제 뭐 출판 기념회 합니다. 저 이제 정치인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느낌이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약간 색깔로 표현을 한다든지 뭐 숫자 2나 1이 들어간 문장을 넣는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였던 것 같아요. 지난 대선 유세 기간에 산책을 하다가 이상하다? 게시 기간도 없고 누가 게시했는지도 적혀있지 않고 정당의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이상한 현수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대선 코앞인데. 네, 진짜 코앞이었어요. 대선이 코앞일 때는 또 그런 현수막 게시가 안 되잖아요. 유세를 위해서. 근데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그 현수막의 메시지가 교묘하게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그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이거 불법 현수막인가 봐 하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죠. 근데 답변이 온 게 이게 불법 현수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선관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현수막을 봤는데요. 이게 특정 후보가 지금 유세가 불가능한 기간인데 게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불법 현수막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선거철에는 누구나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수막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같이 투표하러 갑시다 이런 메시지인데 단어들의 특정 후보의 넘버가 적혀 있었고 그 넘버가 좀 강조되어 있었고 그렇죠.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그 현수막의 색깔이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만 보면, 그러니까 문자 자체만 보면 투표 동료이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영화관에서 코카콜라 계속 보면 영화가 끝나고 코카콜라 마시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현수막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선관위의 담당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명확하게 후보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기호 숫자가 정확하게 적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특정 정당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화를 할 때 너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써 있는데요? 계속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너무 대놓고 하는데요? 이게 괜찮다고요? 하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현수막이 한 군데만 달린 게 아니라 제주 시내 그날 저희가 걸어서 좀 돌아다녀 보니까 한 10개는 본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치 현수막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정치 현수막이지? 이게 뭐 정치 현수막이 아니냐 기냐를 떠나서 이런 현수막은 누구나 달 수 있다고 법률에 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국민이 지금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이 다 달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배가 돼도 된다는 사실 전제에 만들어진 법률인 거잖아요. 뭐 안내를 위한 현수막이라든지 뭐 공사 안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안전을 위해서든 꼭 알려야 하는 내용들 그런 거는 길거리에서 봤을 때 당연히 있어야지. 그건 합법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네. 나에게 유익한 내용이지라고 생각해서 불법이라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자랑이 됐던 선전적인 문구가 됐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약간 주입하는 광고를 내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저희가 유튜브에서 광고 안 보려고 돈까지 내면서 구독을 하잖아요. 광고가 싫어서 넷플릭스 좀 비싼 요금제로 구독을 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공원을 산책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분양 광고가 쫙 붙는다거나 그런 것을 봐야 하는가 이렇게 꼭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쓰레기잖아요. 너무나 분명히 곧 쓰레기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 뉴스를 조금만 찾아봐도 현수막 수거원분들이 막 트럭에다가 현수막을 쌓아둔 사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수거했다 하면서 주구장창 불법 현수막을 찍어내는 공장이 있고 그거를 또 바로 쓰레기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또 폐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이클이 정말 필요한가? 저는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현수막이 많은 곳을 본 적이 없거든요. 무언가를 홍보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현수막을 떠올리는 문화가 대체 어디에서 시작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현수막을 처음 단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닐 거잖아요. 다시 저희가 받았던 제주시 불법 현수막 수거 처리원 설명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실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은 어떤 것인가, 합법 현수막을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수거 처리원이 건들 수 있는 현수막의 범위는 이것과 좀 달랐어요. 상업적인 불법 현수막만 수거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거기서부터 의문이 뜬 거죠. 불법 현수막의 범위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상업적인 현수막만 떼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그 서약서에 적혀 있었던 것이 정치, 노동운동, 시설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은 정비에 제외되는 대상이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정치 현수막은 왜 아예 건들지 말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 두 사람은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질문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다가 이제 그걸 듣고 저희가 질문을 했죠. 여기 정치 현수막은 건들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치 현수막 중에서도 불법 현수막인 것은 그러면 수거가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치인이 아닌데 개인을 홍보하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단 것처럼 보이는 현수막은 수거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치 현수막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참 너무 넓으니까요. 주관적이잖아요. 또 어떤 분이 그럼 종교 현수막은 되냐, 종교 현수막은 수거해도 되냐라고 여쭤봤고 담당자분께서는 그것도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게 추려보니 뗄 수 있는 현수막은 상업 현수막, 그러니까 가게를 홍보하거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단 불법 현수막만 수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정치 현수막은 안 되지? 제주 도민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정치 현수막이 제일 많은데 왜 가장 많은 걸 떼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약간 불법 현수막 수거 처리원인 줄 알고 갔는데 불법 현수막 수거 처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약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바로 들었고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수록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저희가 수거 처리원 자격이 된다고 해도 시 소속 공무원은 또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 현수막을 뗐다가 누군가가 항의를 넣는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겠죠. 왜 우리 것만 떼냐? 그리고 그 현수막을 떼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민감한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들이 요즘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담당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디테일을 정할 때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거라는 상상은 되지만 이런 부분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 불법 현수막 수거 처리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수막을 뗄 수 있는 위치도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뗄 수 있는 곳들이 다 차들이 다니는 제주시 도심의 큰 도로들 주변이었어요. 그리고 큰 도로 주변에서도 시청이 있거나 도청이 있는 정말 현수막이 많이 붙는 그런 곳들은 제외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 계시던 여러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이런 큰 도로에 사람들이 잘 안 걸어 다니는 큰 도로에 누가 상업적인 불법 현수막을 다느냐. 그럼 대체 뭘 떼야 하느냐. 그런 큰 도로에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위한 정치 현수막들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상업 현수막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
골목들에 많이 다는 편인데 큰 도로에서 상업적인 불법 현수막만 뗀다면 사실 정말 뗄 게 없는 거예요. 골목이나 뭐 횡단보도 주변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뭐 아파트 주변이나 사실 현수막하면 저는 그런 데부터 떠올리는데 저도 제주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수막이 달려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아니 12명을 모아놨는데 12명이 뗄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그날 설명회가 끝나고 당근 거래를 해야 할 게 있어서 차를 타고 수거처리원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주요 도로를 운전해서 쭉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그러니까 상업적인 불법 현수막은 정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긴 도로에 딱 하나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개인이 단 정치 현수막 혹은 정당 현수막인데 불법적인 것들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를 피해가고 안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차도 위주로 수거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상상을 해보면 저도 당연히 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창문 바깥으로 팔을 뻗어가지고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를 또 멈춰놓고 어딘가에 주차를 해놓고 나가가지고 장비를 꺼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이런 곳에서 가능할까? 이거는 오히려 나한테도 안전하지 않고 다른 차들에게도 뭔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뿐 아니라 거기 계셨던 여러분들께서 이게 쓸모가 있냐, 이거 활동하는 의미가 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 그 설명회에서 원래는 불법 현수막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왜 이 사업에서는 이런 현수막만 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사실 잘 안 해주셨어요. 그 서약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대부분 어떻게 하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지, 증빙해서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무료 봉사 같은 것이 아니고 현수막을 수거하면 현수막마다 큰 현수막은 3,000원, 작은 현수막은 2,000원 이런 식으로 보상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그 돈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을 이제 서약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 설명회 갈 때 좀 기대했던 게 그 불법 현수막, 합법 현수막의 기준이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죠. 지자체마다의 해석도 좀 다르고 맞아요. 조례도 그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법률이랑 좀 어긋나서 서로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주시는 뭘 불법 현수막으로 볼까? 좀 이런 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안내 문자가 왔어요. 설명회에 대한. 근데 그 설명회가 30분이 안 걸릴 거라고 문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근데 30분 안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지? 이거 뭐 종이로 정리해서 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막상 갔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12명의 수거처리원들이 있었는데 저희를 포함해 다들 어느 정도는 이 현수막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거잖아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활동비를 받고 싶어서 신청하신 걸 수도 있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에너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은 다음에 활동비에 대해서만 안내를 자세하게 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육의 기회,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시민들을 이 정도로만 취급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이 행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문제를 의식하는 주체다. 시민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주체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돈을 안 줘도 지원을 했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없냐, 그럼 저 돈 안 받고 할 순 없냐 물어봤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열의가 있는 사람들인데 네. 불법 현수막이 문제라는 거는 한 10년 전 기사에도 많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묵은 문제고 그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나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근데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은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법 현수막의 기준이 생기면 그거를 엄중히 이행하면 돼요. 근데 현수막을 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지역 사회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현수막을 떼는 거를 주저하게 되고 약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엄중하게 하고 계속해서 애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법은 있지만 법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게 그냥 관습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수거 처리원 하면은 제가 막 이름도 지었었거든요. IBSF라고 네. Illegal Banners Special Force라고. 네. IBSF.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변화를 만들고 싶다. 내가 속한 이 커뮤니티에 진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 보면 알게 됐던 게 이미 이번이 처음이 아닌 분도 있었고 그럼 여기에 있는 건 되나요? 저기에 있는 건 되나요?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실 정도로 이 사업에 열의가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에너지는 점점 커지는데 행정에서 마련한 사업들은 점점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아쉬운 거죠. 그리고 그 서약서에 보안 유지 조항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수거 처리원이 되겠다고 서명을 하는 순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일체 외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근데 그 부분을 보자마자 일단 숨겨야 할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무슨 CIA 요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 현수막 열심히 떼면 되는 건데 비밀을 지키라고 하니까 무슨 비밀을 지켜야 하는가. 근데 나중에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수거 처리원이 활동하는 구역이나 수거 처리원이 뗄 수 있는 현수막의 범위를 이 사업에서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사실은 어디든 어떤 불법 현수막이든 불법이면 불법인 건데 이 사업에서 지정하고 있는 게 새로 있다 보니까 그게 외부에 많이 알려지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골목길에 있는 상업 현수막은 그 수거 처리원이 안 떼나 보네. 뭐 아니면 반대로 정치 현수막 안 뗀다고? 그냥 달아야지. 중요한 내용이 그거네요. 수거 처리원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딱 주말 공휴일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 담당자분들이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공백을 수거 처리원들이 메꿔주는 건데 만약 이 수거 처리원들의 활동 반경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현수막만 뗄 수 있는지를 안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거기에만 비껴나가서 딱 달아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 계신 분이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그 수거 처리원으로 오셨던 분이 이미 현수막 다는 사람들 이 처리원들이 활동하는 방식 다 안다. 다 알아서 꼼수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금토일만 되면은 현수막 달았던 것도 상업 현수막 싹 수거하고 그런다. 대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냐. 이미 이 사업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크게 내용이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에 처음 간 거지만 그래서 그런 또 불만이 나왔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나가서 꼼수가 늘어날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 무서워하세요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이 사업 자체도 더 철저하고 까다로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야, 이 사업은. 그러니까 비밀로 합시다. 사실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근데 저는 일단 뭐가 됐건 내가 지금 뭐 근로계약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맞아요. 이미 강소파 친구분들은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저희 얘기 하고 싶어서 이 팟캐스트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이에 대해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여기에 서약을 하면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현수막 수거도 못하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도 못하는 게 되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때 딱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분께서 별다른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넣은 조항이니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업 자체가 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애초에 사실 이 사업에 만약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주시 불법 현수막 신고단을 만들려고 했어요. 수거는 내가 못해도 신고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어쩌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제 서약서에 사명을 하지 않고 나왔죠. 그 최근에 주민센터 갈 일이 있어가지고 주민센터의 불법 현수막 담당자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안전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하면 주민센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읍면동 기준으로 책임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불법 현수막은 시청하고만 소통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 동에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든 그냥 안전신문고를 하든 그리고 안전신문고를 했는데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주민센터로 가면 되는구나. 네,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정말 불법 현수막이 맞을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 내에 수리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수거처리원 설명회에 다녀온 게 벌써 일주일 됐거든요. 벌써? 네. 근데 그날은 정말 사실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원래도 좀 이런 말이 안 되는 행정에 화를 잘 내는 편이긴 하지만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신이 났거든요. 맞아요. 와, 이제 주말이랑 공휴일에는 불법 현수막을 내가 뗄 수 있다니. 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나를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나는 진짜 너무 좋은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러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의 그 허무함이 너무 커서 맞아요. 막 어떤 장비를 사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뗄 수 있을까? 동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제 사다리도 알아보고 막. 네, 막 혼자 상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리고 우리 동네가 깔끔해지면 내가 얼마나 뿌듯할까? 내가 떼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막 이런 성취감, 기쁨, 뭐 여러 가지 그 감정을 미리 맛봤어요. 저는 상상만으로. 그니까요. 근데 또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좀 이 분노도 당연히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불법 현수막 이야기를 하고 그때 설명회에서 느꼈던 실망감을 떠올리다 보니까 좀 오늘 방송의 톤이 다소 공격적이었을 수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현수막이 싫어요. 현수막을 다는 그 행위 자체가 싫고 왜 특정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지에서부터 저는 걸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든 합법이든 현수막을 다는 게 싫은 사람으로서 현수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전투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불법 현수막 문제 그리고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계신 강소파 친구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진 사회적 문제이고 오래된 문제이고 여러 법률이 개정되고 신설되고 있지만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불법 현수막 수거처리원 설명회에 다녀오면서 내가 세상에 어떤 문제를 느낀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해 행정에만 완벽하게 기댈 수 없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찾아봐야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제대로 얻었어요. 맞아요. 그 현수막이 어찌됐든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개인으로도 많이 보이지만 지자체나 뭐 도나 시나 뭐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미는 어떤 정책이 있다. 도에서 미는 법률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광고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현수막도 그렇고 버스를 타면은 별의별 광고 다 나오고. 근데 그런 거에 저는 좀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나 알아야 하는 복지 정책이나 시설, 뭐 센터에 대한 광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가 행정 체제를 개편한다고, 사실 개편한다고가 아니라 개편하고 싶다고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개편하고 싶은데 이게 장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버스를 타도 나오고, 제주시청에 있는 엄청 큰 사거리에 전광판이 있는데 막 거기서도 나오고 난리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광고를 보면 이게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행정제도가 개편됐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순간 반감이 들어요. 저거 누구 좋으라고? 지금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이거야말로 정치적 광고죠. 그쵸. 이거야말로 정치죠. 근데 그런 광고를 만드는데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들어가고 그쵸. 내 세금이 들어간다? 아, 열받죠. 광고가 아닌 세뇌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가 아니라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정책이 새롭게 생깁니다라든지 뭐든 좋으니까 이 생각을 한 책임자가 나와서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설명을 해주면 저는 이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뭐 제주도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은 알아야 하잖아요. 모두가 시간을 낼 수는 없겠죠.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을 하든 자료를 마련을 하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 소통이 아니라 좀 양방향으로 내가 질문이 있든 뭐가 있든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설명회가 30분 안쪽으로 끝날 거라고 안내 문자가 왔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에도 왜 이렇게 짧게 하지? 정도의 생각이었을 뿐이고 왜 30분이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셨던 이유가 그 제주시청 안에 있는 어떤 회의실에서 그 설명회가 진행이 됐는데 많은 도민들이 보통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제주시청 주차장에 댔겠죠. 근데 30분까지는 무료래요. 그래서 주차비 안 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담당자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저는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이런 걸 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았으면 그죠. 네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도 조심스러워질까. 그런 그 개인의 사정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강당과 소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불법 현수막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처음 마음 먹었던 것처럼 이제 수거 처리는 못하지만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그걸 우리 둘이서만 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리하여 준비한 것이 2016 불법 현수막 신고 요원을 모집합니다. 네, 수거 처리원은 저희가 모집할 자격이 없고요. 네, 신고는 누구나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이라면 네, 누구나 어디에 살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현수막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와 함께 불법 현수막 신고 요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거창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의미 있는 일 재밌게 하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 또 우리 둘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있으면은 더 많이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다 같이 뿌듯한 시간, 신고 시간 네, 보내고 난 다음에 뭐 차 한 잔이라도 같이 하고 대화도 좀 나누고 이런 아주 간단한 모임? 네. 네. 저희 두 사람이 지금 제주 시내에 살고 있어서 일단은 제주 시내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모여서 한 2-3시간 지역을 나눠가지고 열심히 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오늘의 소회도 함께 나누고 차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일단 저희는 2월 15일, 이번 달에는 2월 15일 일요일에 신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날 시간은 미정이고 오후에 할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제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불법 현수막 열심히 신고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공식 메일 hey@작은배.com hey@jagunbae.com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같이 도모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안 계시더라도 사실 15일이 아니어도 어떤 날이든 불법 현수막을 신고를 했다. 오늘 아주 기가 막혔다. 기가 막힌 거 하나 봤다. 이렇게. 네, 오늘 제대로 한번 신고하고 좋은 하루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도 저희에게 방명록이나 이메일 통해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신문고 어플이 그렇게 사용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아니에요. 네, 조금 이런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살고 계신 지역에서 불법 현수막 관리를 어떤 주체가 하는지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연락처를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불법 현수막을 봤을 때 전화로 제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렇죠. 현수막을 이렇게 싫어하는 저도 모든 현수막을 신고하고 싶다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항상 뭐 걸어다니면서 내가 현수막만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더 의식적으로 보일 때마다 신고를 하고 잘 떼나 안 떼나 이렇게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랑 같이 불법 현수막 신고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그 법률 알아봐가지고 오늘 강소팟에서 무엇이 불법 현수막인가 또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달드린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는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아까 말씀드렸듯 조금씩 행정이 달라서 신고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맞아요. 아, 여기에서는 이거는 불법으로 취급을 하는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그런 것도 저는 배움의 과정인 것 같아요. 법률이 계속 바뀌는 게 헷갈리기도 해요. 지금은 사실상 모든 정치 정당이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법률을 바꾸려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지율이 어느 정도 확보된 정당만 달 수 있게 뭐 법률을 바꾼다든지. 네. 요즘에는 그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을 설립하는 경우도 생겨서.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신기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악용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시위를 위해 정당을 만들어서 현수막 시위를 하는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방지하기 위한 변화들이 법률적인 변화들이 병행되고 있지만 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네. 불법 현수막 신고 요원을 모집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달아버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좀 설렜던 게 수거 처리원이 되면 증을 준다고 해가지고 막 사진도 보내라고 해서 와, 이거 진짜 멋있는 일이다 막 이랬는데 그 제주시에서 저희랑 활동하게 될 신고 요원분께는 저희가 나름 그 신고 요원증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무 효력은 없지만 네, 기분 내기로 네, 기분 내기용으로 네.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소팟은 98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리 소문 없이 강소팟 발행을 2주 정도 쉬었습니다. 아, 요즘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일단 서울에 다녀왔죠. 강소팟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버드콜이라는 공간에서 홈메이드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 제작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어요. 첫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서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가 서울이 가장 추울 때여가지고 제일 따뜻한 옷으로 껴입고 갔는데도 힘들더라고요. 네, 그냥 밖에 있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쫙쫙 빠지는 워크숍 자체는 너무 즐거웠는데 저희가 오랜만에 서울 가는 거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언제 갈지 모른다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워크숍 끝나고 이틀 동안 서울에 있는데
탈진을 한 것 같아요. 다녀와서 며칠은 좀 뭘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또 일주일 못했고, 또 다른 일주일은 1월 말이었는데 저희가 1월 말까지 작년에 진행한 작은 진실 공모전 2회, 거기에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소감문을 작성해서 보내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한이 다가오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맞아요. 근데 다른 무언가를 할 여력이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이번 공모전에 글이 258편이 들어왔는데 피드백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되고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게끔 저희가 소감문을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난 후에 너무 좋았다. 소감문 맞아요. 네. 보내주는 공모전은 처음이다. 이런 답장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소감문 쓰는 게 참 고되기도 해가지고 올해 또 3회 공모전을 열면 내가 소감문을 써드리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맞아요.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메일을 받으니까 역시 소감문 쓰길 잘했다. 고생을 하면은 네.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작은 진실 공모전이 아직 2회인데 2회 만에 1회랑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들어온 작품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선정한 작품들을 봤을 때도 1회와 정말 다른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참 신기하다. 네. 같은 이름의 공모전이지만 완전히 다른 책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는 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5편의 작품을 선정하게 됐고요. 제가 최근에 그 작가님들과 또 한 분 한 분 통화를 하면서 인사 나누고 편집과 이후 과정을 위해서 소통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 다들 캐릭터가 좀 다르시고 또 독특하시고 이래서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책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올해 한 4월 안에는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1회 때 만들었던 책과 같은 판형의 같은 디자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훨씬 과정이 단순해져서 글에 좀 더 집중해가며 책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수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예은님이 스포티파이에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강단소신님. 오늘도 팟캐스트 웃으며 잘 들었어요. 저는 듣다 보니 두 분의 취향, 취미 및 희망사항인가 싶다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설득이 되더라고요. 트렌드라는 것이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트렌드 코리아 2026 책을 읽고 난 후 얼마나 트렌드를 잘 유추했는지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 트렌드 예측을 마구마구 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기뻤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2026 트렌드 코리아는 2026년이 끝나면 나오나요? 아니면 초반에 나오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측하는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저희랑 비슷한 입장이네요. 네. 저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는데 항상 대형 서점에 가면 있는 책이다 보니까 한번 들춰봐야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겹쳤는가. 근데 정말 그 방송 이후에 저 두쫀 뭐 봤어요. 아니면 뭐 중식 뷔페 봤어요. 네. 저희가 예측한 그 트렌드가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제보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뭐 이태리 쫀득 쿠키가 있다더라. 쫀득 파이가 나온다더라. 두쫑쿠 와플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두쫑쿠의 변형이 생길 거라는 예측은 사실 이거는 쉽지. 네,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운 느낌이긴 해요. 그랬긴 했는데 중식 뷔페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지금 제보를 받았거든요. 강남 쪽에 중식 뷔페가 있다. 네. 가봐야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강남역에서 만약에 중식 뷔페가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국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분도 그걸 노리고 강남역에 내시지 않았을까. 이예은님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은님. 다음은 뭉굴님 댓글입니다. 트렌드란 돌고 도는 느낌이에요. 한 5년 전 누구나 주어진 회사 키보드를 쓰던 시절
직접 커스텀할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에 꽂혀서 외국 커뮤니티 번역해가며 힘들게 덕질했었어요. 근데 유행이 됐는지 요즘은 국내 유통사에서 수입해서 더현대 팝업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커스텀 키보드를 사용하더라고요. 키보드, 식물, 독서, 기록, 문구 등등. 그동안 제가 덕질했던 취미들이 돌아가면서 유행이 되는 걸 보면 남을 부러워하며 유행 따라가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취미생활 중입니다.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며 좋아하는 거 열심히 좋아하다 보면 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 트렌드 예측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퀼트가 올해 뜰 것이다.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퀼트를 좋아하니까. 그냥 희망사항이죠. 제가 아빠한테 물려받은 안경이 있는데 아빠 안경이다 보니까 반테라고 하나요? 약간 똑똑해 보이는 그런 가벼운 안경 있잖아요. 네. 그런 안경인데 저는 그런 안경이 사실 학창 시절에는 너무 멋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뿔테가 유행할 때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안경은 뿔테지. 촌스러워. 막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아빠 안경을 물려받고 그걸 쓰니까 몇몇 사람들이 되게 트렌디한 안경이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 요즘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 안경 유행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야지? 뭐 너듬이라고 했나? 뭔가 뭐가 있었는데. 네, 약간 무슨 시크? 뭐더라? 긱시크인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이 된 거죠. 네. 그 안경이. 그래서 내가 뭔가 멋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굴하지 않고 밀다 보면 그게 트렌드가 돼버리고 그때 나는 트렌드를 쫓은 게 아니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 원래 긱시크야. 이런. 근데 긱시크 맞아요? 몰라요. 네, 아무튼. 다음은 쩡님이 마찬가지로 스포티파이에 남겨주셨는데요. 원래 쫀드 쿠키와 두바이 초콜릿의 유행이 각각 존재하다가 둘을 더한 두쫑크가 탄생했답니다. 트렌드 플러스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 전 홈뷔페 좋아해요. 제가 예상하는 2026 트렌드는 바로 강소팟 해시태그 강소팟 부문 온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또 있어요? 강소팟 붐은 이미 왔다. 붐이라는 단어도 사실 돌고 돌아 다시 붐이랍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그때 붐이라는 단어를 쓰고 살짝 민망했었는데 붐이라니. 강소팟은 붐이 와도 붐은 아니죠. 그냥 붐. 작은 붐이죠. 이 정도. 근데 댓글 보니까 쩡님이 트렌드를 잘 하시네요. 요즘 뭐 헌혈을 하면 두쫑크를 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두쫑크의 이 리워드가 너무 커져서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소팟을 구독하시면 두쫑크를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만들어요? 정말 재밌는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 두쫑크라는 게. 네. 다음은 버들숨님의 댓글입니다. 강소팟 트렌드 대찬성입니다. 저도 유행 다 지나간 후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근데 저는 트렌드 모르는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버들숨님 저희 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작은배 방명록에 리니언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강다님, 소신님 안녕하세요. 방명록으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어젯밤 자기 전에 강소팟 77화 내 맘대로 트렌드를 예측하다를 듣다가 혼자 너무 웃어서 이건 꼭 방명록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디가 제일 웃겼냐면 중식 뷔페에 이어 태국 음식 뷔페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소신님의 너무 좋지가 너무 웃겼어요. 그동안 강소팟의 의미 있고 멋진 에피소드가 정말 많았지만 이번 77화가 두 분의 웃음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에피소드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들으면서 함께 웃었는데 녹음하신 두 분의 감상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처음 들을 때는 이게 2026년의 트렌드? 강소팟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날 도래할 꿈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2026년의 트렌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죠. 중식 뷔페와 태국 음식 뷔페가 육지와 제주에 나란히 생기는 그날까지 저도 서동류 기법으로 주변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급자족이 트렌드인 거 너 몰랐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세상을 지배하면은 퀼트 유행, 태국 음식 뷔페 유행,
타코 뷔페 유행 이렇게 만들고 싶긴 합니다. 이 대화 주제가 진짜 유쾌한 것 같아요. 친한 친구와 뭐 만났을 때 올해 뭐가 유행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다 보면은 깔깔 웃는 대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로 지난 에피소드에서 깔깔 웃고 오늘 화를 많이 냈네요. 네, 이렇게 다채로운 강소팟. 오늘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열불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소팟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의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현수막 신고 요원 모여라! 얍!